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관광 분야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최근 목포시가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의 관광산업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지 목포시의회 문상수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전영자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로 인해서 이 관광 산업도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목포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로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면서 이 격차가 좀 더 심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현재 목포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사태 이 장기화는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소비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 위기감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추진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은 그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관광 산업에 대해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 94개소와 관광 숙박시설 43개소, 그다음에 유원시설업 17개소 등에서 그 여파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기간 중 5개 여행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 모든 항공선의 노선 운항이 중단이 되어서 시민들의 단체 활동 또한 중단됨에 따라 관련 관광 상품을 판매하였던 여행업체는 작년 동월 대비 영업 손실액이 90% 이상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광 숙박 시설의 객실 이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20%에도 미치지 않았고요. 키즈 카페 등의 유원 시설업은 총 17개소 중 8개소가 임시 휴업 중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목포시에서 선정한 으뜸 맛집 124개소 중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작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40에서 50%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감소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목포시 관광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점검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네, 현재 목포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 그것도 목포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사막도 유람선 취향, 그다음에 낭만 항구 포차, 체류형 관광 지원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월 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2월 초에 5개 분야 14명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TF팀에는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고용 일자리 지원, 그 다음에 지역 관광 지원,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이 5개 분야에서 17개 지원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그것을 통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3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택시 종사자 생활안정자금을 50만 원 또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출자금을 이제 출연해서요. 목포시 소상공인들만 위한 그 신용보증 재단 대출을 24억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진 않지만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안전자금을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율 1% 기준 이내에 최대 3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그 다음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마케팅을 위해서 소상공인 장사의 신 전략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방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뭐 또 말씀드리는데 대표 발의한 목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이후에 네. 목포에서 첫 목포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2월 말쯤에 그 목표로 했던 예산은 다 완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 있으니까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가 좀 나서서 150억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목포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또 안정되는 국면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관광 활성화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포가 보유한 관광 자원을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개하고 싶은 목포의 관광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목포는 이제 관광 자원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째 자리가 이제 마세 도시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케이블카, 그다음에 슬로우 시티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근대 역사 거리가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연간 한 650만 명 정도가 다녀가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또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돼 가지고 인근 9개 지역과 함께 관광 상품을 또 만들고 있고요. 또 맛이라고 그러면 제일 첫 자리가 간이죠. 그 간은 천일염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특히 김치를 만들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젓갈이잖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가장 많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거나 대도시로 가는 것이 있다면은 소금, 그 다음에 젓갈류가 되겠는데, 그것들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반찬에 간을 맞추거나 또는 깊은 맛을 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재료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목포역이나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야채들이 또 목포로 많이 공수가 돼요. 그래서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손맛이 제일 좋은 명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이 목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그 음식을 근간으로 해서 선정된 게 슬로우 시티. 도시로서는 세계 최초예요. 목포가 슬로우 시티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해상 케이블카가 있어요. 전국에 한 10여 군데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케이블카 노선의 길이만큼 볼거리도 아주 다양합니다. 목포 도심과 안반의 수목이 잘 어우러진 유달산 비경을 감상하다 보면은 눈 깜짝 사이에 1등바위 중간 거점지에 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 거점지에서 바다를 건너서 고화도까지 가는 도중에는 해남이나 영암, 신안, 무안까지도 다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타보셨죠? 네. 잘 아시겠지만 영산 강이 흘러가는데 곡선을 그리면서 흘러가요. 그리고 그 공간을 배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면서 직선으로 탁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목포 사람들이 자랐기 때문에 예술가가 가장 많은 도시가 목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목포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포 관광 자원 가운데 근대 문화 역사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목원동 일대에 이제 조선인 마을과 그 다음에 계양장 인근에 일본인 거류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공간이 조선인 마을과 일본인 거류지로 딱히 나눠진 것이 목포만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목원동 일대를 돌아보고 근대 역사 거리인 계양장 거리를 가게 되면은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비교가 돼서 군산이나 뭐 마산 타 지역과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근대 공간이 되겠습니다. 쉽게 일반인들이 또
둘러볼 수 있는 곳들이 이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인 마을의 북교초등학교가 그러니까 목포에서 최초의 초등학교예요. 조선인들만 다녔던 거고 근대 역사 공간에는 유달초등학교는 일본인들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 가장 목포에서 부자로 잘 살았던 조선인 마을에는 문제철 씨 가옥이 있고 또는 김성규 씨 가옥이 있다면은 일본인 마을에는 이훈동 정원이라고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부자인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고 또 행복이 가득한 집은 거기서도 이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이니까 다니면서 비교가 되고 또 거리도요. 목포 목원동 그쪽은 조선인들이 살았던 공간은 꼬불꼬불하고 그다음에 깔끔막진 그런 도로였다면 일본인 거리에 가면은 자동차도 휙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반듯반듯한 길이 그런 일본인 거리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정광정예원이나 동본원사 같은 그런 공간은 일본인들이 다녔던 사찰이라면은 유달산 중턱에 있는 달성사는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다닌 사찰하고 조선인들이 다닌 사찰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인 거주지와 일본인 거주지가 확연하게 이렇게 네.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근대 문화와 역사를 이렇게 어느 지역보다도 더 확실하고 체험하고 학습하는 데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으로 변경하면서요. 전면 휴관에 들어갔던 주요 관광 문화시설이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는데요. 전환은 5월 6일 재개된 시설로는 관광안내소 5개소와 춤추는 바다분수, 그러면 고화도 전망대, 목포 자연사 박물관,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목포 문예 역사관, 목포 근대역사관 1관, 2관, 목포 종합예술갤러리, 목포 문학관, 노족봉 예술공원 미술관, 김대중 노벨평화 기념관, 유달 예술타운, 목포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영어도서관, 작은 도서관 19개소 등 해서 문화관광시설 총 35개소를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느꼈던 게 되게 목포에 볼거리가 많구나. 네, 그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시 재개를 했기 때문에 이 재개한 그 문화시설 공간들은 방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시설 방역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 관리자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그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세정제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는 기본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관람을 하고 계시는지도 수시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선 유지 스티커를 이렇게 바닥에 부착해서 관광객들에게 일정 거리 유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촉이 많은 또 시설 내부에는 손 세정제 등을 비치해서 코로나 방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황금 연휴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대비해서 우리 목포시 문화관광 해설사 협회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러 다니셨어요. 그에 대해서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운영을 재개하는 대신 방역수칙 준수 관리 강도는 더욱 강화하면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은 예의주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써야 할 텐데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목포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제 근대 역사 문화 자산과 컨텐츠, 마세도시, 슬로시티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해양의 매력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천연의 그 자원을 갖고 있는 목포가 또한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의 발달해서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목포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큰 매력이죠.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러한 매력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작년 목포시에서는 마세 도시 선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참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세 도시 선포를 통한 맛 브랜드를 선점하였고 또 국제 슬로시티 가입도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서 외부의 주목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마세 도시 선포를 목포에서 할까 서울에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포에서 했어도 좋았겠지만 서울에서 함으로써 또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부 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이 스카이워크가 개설되게 됐는데요. 이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반동에 스카이워크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번 달에 개통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연휴 때 대반동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 전에 대반동하고 완전히 다른 거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젊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그래서 와서 뭘 한가 봤더니 낚시질도 하고 거기 보면은 신안비치 호텔 앞에 조그만 백사장이 있어요.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물놀이랑 뭐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하고 같이 놀고 그리고 이제 산책도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스카이워크가 이제 개통이 되면 더 많은 이제 볼거리도 있고 거기서 즐길 거리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포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이제 포차들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 신안비치 앞에 보면은 관광 유람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람선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뭐 체험할 것들이 있으면 관광객들이 또 많이 가겠죠. 그래서 지금 목포에 딱 왔을 때 목포스러운 바다 분위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관광객들이. 그러면은 저는 대반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포 인근을 여기 아나운서님도 잘 보시면 그렇게 바다를 가깝다고는 하나 내가 바다까지 싹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근데 대반동 그쪽만 조금 바다하고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가서 좀 이렇게 바다를 좀 목포 바다를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 대반동은 해수욕장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정말 즐거운 공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도 이제 느끼고 그 다음에 낚싯대만 되면은 손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방파제와 또 해안 데크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스카이워크가 만들어진 그 공간 대반동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이 굉장히 관광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이 목포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목포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는데 특별히 이제 그 4대 거점 도시, 관광 거점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에서도 정책이 좀 이렇게 뭐랄까 정책적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어떤 뭐 음성이라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인근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관광 상품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그 인프라를 끌어들여서 또 그들하고 같이 주변에 있는 그 소도시들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의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목포가 글로벌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포의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해 목포시는 관광 도시로 급부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잠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을 고심하여 적극 추진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이슈토크였습니다.